지금까지 삼성이 바이든의 뒤통수에 대해 발표한 보복 조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게 만들고 삼성의 대규모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대신하는 것 등 이 바이든의 대충격을 줄 강력한 발표들을 해왔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바이든의 충격적인 뒤통수에도 웃고 있었던 놀라운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기자의 시원한 발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자는 바이든의 면전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최우선 경제적 순위는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당신의 정책은 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바이든은 전곡을 찔린 듯 당황해했고 겨우 말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회사들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중국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만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바이든이 반도체법을 만든 것은 중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대만,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 대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철저히 부숴버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을 키우겠다는 이 충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바이든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며 유예기간 1년을 주었는데 정작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막아버린 뒤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법 입법 배경에 반도체 생산 관련 과도한 동아시아 의존이 있었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설명이 30일 공개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과 대만, 중국의 반도체를 되치고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속내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이날 반도체법 규정 및 시행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생산에 있어 미국이 동아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우려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60에서 70년대 반도체 발전을 선도했지만 이후 동아시아에 집중됐습니다. 각국의 보조금 및 낮은 운영 비용, 기업들의 아웃소싱 등의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세계 반도체 제조 비중은 1990년대 36%에서 2020년 10%로 떨어졌고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정책 결정자들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동아시아에서의 제조 및 수송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반도체 공급 차질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 일각의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이 대만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팹리스 모델, 즉 생산 설비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으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험 대상으로 구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음해 작전과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 중국이 위험하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라고 한국 기업들에 압박해놓고 이 빈자리를 미국 기업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내고 있는 이 막대한 수익을 미국이 모두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힘을 내세워 한국이 미국의 결정을 반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도록 했고 결국 한국은 아무런 득도 없이 중국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데다가 자멸적이라며 한국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에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경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강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뒤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 대통령은 미국의 지시에 이행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접근법은 한국이 독립성과 이익을 희생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소모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사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금지해 중국 시장의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져도 한국 업체가 공백을 메우지 말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는 영국 파이낸셜 뉴스 보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중국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실제 한국에 미국의 보조를 맞추려고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관련 약속 등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면서 한국이 맞닥뜨릴 진짜 문제는 워싱턴의 지시 이행 여부가 아니라 한국이 중국 경쟁자의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를 고리로 한 미중 경제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면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바이든의 반도체법으로 극심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이 중국도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기회라며 좋아하고 있고, 한국에는 중국에서 완전히 모두 철수해 버리려 하더니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대표 기업들은 중국에 오히려 투자를 대규모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꺼내든 반도체 전쟁은 WTO로 향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한국의 연대를 호소한 것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TO에서 한국의 승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2005년까지 WTO에서 한국의 승률은 70%에 달했습니다. 이것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거둔 승률입니다. 그 내용들도 한국이 감히 이길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선업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한국이 인천공항 신공항을 지을 당시에 미국 기업을 배제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수주를 몰아줬다는 등 한국이 너무나도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한국이 WTO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최근까지는 승률이 더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이 WTO에서 일본을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둔 데 이어 한국의 철강 등 제품이 미국의 철강 회사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매긴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완승하는 등 상대가 설령 미국이라도 한국은 압도적인 완승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시원한 완승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미국을 상대로 말이죠. 한국이 미국 측이 시행한 시탁기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 해결 기구 DSB는 28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패널 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입니다.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제품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최대 무려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미국은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너무나도 압도적인 완승에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유럽연합, 한국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3국의 손을 잡고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법 전문가들조차 미국의 완패를 전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이 아닌 브라질과 대규모 반도체 공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RCR 와이어리스, 브라질 매체 포도 360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전혀 예상 못한 시나리오로 최근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있었지 이렇게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피해가는 동시에
브라질을 반도체 전략적 요충지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은 상파울루에서 열린 정부 주최 5G 통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와 브라질의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브라질이 반도체 생산의 전략적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 대신 자신들을 택해준 삼성전자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브라질과 삼성전자의 깜짝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멕시코도 나섰습니다. 브라질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을 향해 적극적으로 남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앞세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첨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면서 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멕시코에 지으면 미국이 아무런 제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수출하기도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훨씬 저렴해 비용도 대폭 감소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